재개발, 재건축, 쟁점 실무 시간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지역주택조합과 학교용지 부담금의 문제입니다. 사례를 먼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A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의거 기존의 100세대가 거주하는 사업구역에서 2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였습니다. 자, A지역주택조합은 200세대 전부에 대하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기존 100세대보다 늘어난 100세대 분에 대해서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담하면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 나아가서 자, 200세대 전부에 대해서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자, 어떻게 그 100세대 분을 되찾아 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학교용지 부담금의 이제 부과 근거가 되는 법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하여 학교용지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학교용지법 그 2조 제2호를 보면, 자, 개발사업이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라목에 보면 주택법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이제 그 주택법에 근거하여 지역주택조합 인가를 받아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주택법에 의거하여 100세대 규모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법의 취지인데요. 자, 문제는 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에 관한 학교용지법 제5조 1항에 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기존 세대수 부분에 대해서 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그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용지법 제5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법 제5조 부담금의 부과, 징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자, 1항을 보면 시도지사는 개발사업 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 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근거 규정이 되는 것이고요. 단서 부분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 사업분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서 각 호에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이때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이때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세 번째,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 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때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세대 수가 그러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도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고요. 네 번째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과목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자, 이 경우에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다목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 시행구역 내 가구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 그 구역, 사업 시행 구역 내에 가구수가 기존의 세대수보다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것보다 더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주택법 제2조 제11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지금 이 단서에 포섭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사례에서 본 것처럼 기존에 100세대가 있었는데 200세대 규모의 이제 뭐 아파트를 신축을 한 경우에 200세대 전부에 대해서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과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불합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불합리한가? 자, 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세대수, 그 지역 내에 사업 구역 내에 세대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학교를 새로 신축하거나 증축할 필요성을 유발하였기 때문에 학교 신축 내지 증축에 필요한 그 학교용지 부담금을 분담하게끔 하는 그런 취지인 것이지요. 학교용지법 제1조 목적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법은 공립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 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목적이기 때문에 학교 신축 내지는 증축 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 학교를 신축 또는 증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분담시키는 것이 바로 이 학교용지 부담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그 구역 내에, 사업 구역 내에 100세대가 존재했다. 그래서 사업을 새로 해서 200세대 규모를 신축했다. 그러면 늘어난 것은 100세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학교용지법 제5조 1항 단서 각호에 주택법에 기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일선 이제 행정관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신축세대 전부에 대해서 학교용지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기존의 이제 판례를 살펴보면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이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취소를 한 사례도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이 지역주택조합은 학교용지법 5조 제1항 단서 각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그리고 전체 신축 전체에 대해 기존 세대수 상관없이 전부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취지의 이제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죠. 그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게 되는데 그 매입한 부지에 기존에 100세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축을 200세대를 했다. 그러면 늘어난 100세대 분에 대해서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맞지 않냐? 이것이 바로 학교용지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상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학교용지법 5조 1항 단서 각호에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전부 다 부과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은 누가 들어도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는 그 지역주택조합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하는 그 관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해결 방안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러한 입법 취지, 학교용지법의 입법 취지를 들어서 학교용지 부담금이 늘어난 세대, 100세대 분에 대해서만 부과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적극 어필해야 합니다. 어필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가장 쉽게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부담금을 200세대 전부에 대해서 부과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때는 즉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취소 소송은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렇게 되니까 그 고지서가 이제 날라오게 되거든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가능하면 빨리 그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 자, 지금 200세대 전부에 대해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자, 그 중에 100세대 분을 초과해서 부과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한 상태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학교용지법 제5조 1항 단서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려서 이제 이 처분을 다툴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역이 되는 것이죠. 90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제 무효 소송, 행정 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취소 소송과 달리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할 것을 우리 판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법에 학교용지법에 주택법에 기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용지 법에 따라서 부과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부과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패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재건축 재개발 쟁점 실무로 지역주택조합과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는 보통 일률적으로 신축세대 전부에 대해서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기존의 그 사업구역 내에 있었던 그 세대수만큼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그 논리를 가지고 그 학교용지 부담금을 좀 절약하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